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11월 6일 화요일입니다. 예, 이제 미국이 선거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미국의 중간 선거가 이제 오늘 시작이 되지요. 주식시장은 이제 다소 선거를 앞두고 관망세로 들어갔는데요. 다만 이제 이전보다는 선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몇 차례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블랙스완이 나올 수도 있다. 다만 뭐 나오더라도 그게 나중에 보면 시장을 그렇게 내리는 요인이 아니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예, 일단은 뭐 흐름대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더라도 시장은 견딜 수 있다는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증시는 다우는 올랐습니다. 0.7% 정도 올랐고요. 나스닥은 좀 밀렸네요. 애플이 계속해서 하락해서 0.38%가 밀려났습니다. 네, 하지만 뭐 올랐다고 하기보다는 미증시도 조금 눈치 보기 혼조세였다고 여겨질 수가 있겠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 야간 선물은 또 0.5% 올라서 오늘도 조금 약세보다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갈 수 있게 합니다. 자, 뭐 선거 결과에 이제 오늘 알 수 없는 거고요. 내일이면 뭐 대략 이제 분위기 정도 파악하고 뭐 내일 또 오후나 되거나 밤늦게 정도 돼야 알 수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관련된 얘기라든지 또 이제 선거보다도 결국 이제 미중 간의 무역 갈등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를 시장에서는 좀 더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출발 마케돈 일부 이야기 지금부터 풀어가겠습니다. 예, 첫 코너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오늘도 시장의 중심에 서서 시장 분석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영혁 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는 또 유한양행의 기술 수출 홈런 소식이 아침에 있었고요. 긍정적인 얘기고 주가가 오르기보다는 양봉을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어쨌든 코스닥은 양봉 만들기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코스닥은 뭐 좀 이따 두 번째 코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이 제약바이오 성격이 워낙 강하니까 어제 그쪽이 제일 강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고요. 거래소는 이게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상하리만큼 약했어요. 시가 상위가 일제히 약했습니다. 어제 뭐 삼성전자는 뭐 얼마 안 빠졌다 치더라도 뭐 하이닉스가 3% 정도, 포스코도 3%, 현대차 그룹이 어제 일제히 다 죽었죠. 한 5% 정도 빠졌고 네이버, 뭐 SK, 뭐 LG생활건강 이런 데들 다 2%대 하락. 그러니까 시가 상위가 좀 전반적으로 다 약했던 이 하루였습니다. 이 기관 매물이 원체 많아서요. 어제 기관 매물이 4,800억, 그 중에서 금투 매도가 3,800억이니까. 그러니까 뭐 시총 상위 종목으로 단기 반등 사고 어떤 거 이제 좀 덜어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제 장중에는 같이 버리고 있으니까 장중에 힘이 굉장히 없었는데 뭐 맨 마지막 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 장중 등락에 불과해요. 요즘 수급 밑으로 뱉어내고 끝내는 적 거의 없어요. 선물도 돌려내는데요. 네, 다 돌려내는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어서 어제 뭐 이상하리만큼 약했던 만큼 야간 선물도 한 0.5% 정도 올랐던데 오늘은 좀 돌려세워주는 이 하루를 좀 기대합니다. 뭐 미중 무역 전쟁 우려가 뭐 다시 한번 높아져서 빠졌다? 그렇게 읽기에는 어려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제 중국 뭐 0.4% 빠졌나요? 0.4% 정도 하락에 불과했었고 뭐 위안화가 뭐 다시 크게 흔들리는 부분도 없었고 어제 꼴랑 우리 원달러 1원 90전 움직였는데 뭐 그게 뭐 리스크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기도 사실 어렵고 그래서 금요일 반등폭이 원체 컸었기 때문에 어제 장중에 뭐 더 많이 빠졌습니다만 어제 19p 뱉어낸 하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수급에 뭐 전형적으로 이제 수급에 흔들리는 시장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페이지 보면서 얘기를 좀 시작하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은요, 이 회전율 이 관련돼서는 뭐 사실 회전율보다는 매매 비중이 더 중요할 거예요. 근데 방향만 보시라고 제가 두 개의 표를 묶어놨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회전율이 예전 레벨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졌죠.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증시에서 손턴 개인들도 뭐 상당히 많이 이제 생긴 거고 이게 원에서 턴 게 아니고 털려진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 뭐 상당 부분 존재하고요.
뭐 시장에서 이제 거래되고 있는 매매 대금의 비중을 본다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 매매 비중 많이 떨어졌어요. 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매 비중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최근 외국인의 매매 비중이 눈에 띄게 올라오고 있어서 요즘 시장 뭐 누구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냥 외국인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는 시장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레버리지를 안고 사실 움직이는 부분이 원체 크니까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뭐 급한 물건들 다 나간 거죠. 예. 이게 제로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뭐 신용 부담 털었다라 그래서 신용이 제로가 되는 걸 쳐다보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신용이라고 하면은 뭐 이 17년 데이터도 여기 뭐 끝에 자락에 뭐 나와 있습니다만, 뭐 장이 좋을 때도 뭐 한 8, 9조, 뭐 최근에 좀 이상하리만큼 이 신용이 많이 늘어서 뭐 12조 넘고 뭐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던 거지. 너무 높았던 부분들에서 이 되돌아 나온 거라 뭐 담보 부분이야 뭐 늘 거기서 거기니까 신용만큼 리스키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눈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거래 대금이 일단 레벨 다운된 상황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래 대금에 떨어진 상태에서 개인의 비중이 떨어졌고 외국인의 거래 비중이 올라섰으니 지금 개인 투자자들 물건은 또 급한 물건들은 털려나갈 대로 다 털려나간 상태고, 그럼 시장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중에 외국인 수급이 파란불이면 장중에 힘을 못 써요. 네, 그래서 어제도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게 장중 등락에 불과한 거, 이게 기조적으로 밀고 내려가면 문제가 되죠. 근데 어제도 막판에 반전 보여주는 것처럼 기조적으로 밀고 내려가는 그림은 아닙니다. 일단 기조적으로 밀고 내려가는 그림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는 이겁니다. 어제도 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지표값이 잘 나오면 오히려 연준을 자극한다라 그래서 우려하는 시각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전 역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지표가 못 나오면 그건 더 큰 문제입니다. 이만큼 금리에 대한 스케줄을 밝혀놨고 금리의 가이드를 제공한 상태에서 경기값이 떨어지니까 금리를 못 올리겠습니다 라고 얘기가 만약에 나간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 더 큰 문제죠. 그래서 이 시장이 그럼 경기를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 질문을 되던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고용지표가 굉장히 잘 나왔고 뭐 임금 상승률이 3.1% 뭐 굉장히 많이 높아졌지만 가이드에 딱 맞는 숫자를 보여준 거기 때문에 뭐 쇼크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일단 물가는 2%대에 딱 이 안정돼 있으니까 이거 외에 나오는 지표들은 이왕이면은 잘 나오는 게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뭐 밀어본다라고 하면 시장 부러집니다라고 읽을 만한 재료가 별로 없고 어제 뭐 애플 얘기도 뭐 잠깐 하면 애플이 이제 판매량 데이터를 다음 분기서부터 공개를 안 한다 하대요. 자신감 없는 표현 아니냐. 네,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 의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ASP는 계속 올랐는데 이 판매량이 예전 같지 않게 나오면서 그럼 니네 비싼 폰 갖다 팔아서 어닝은 남기지만 팔아먹는 대수는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뭐 마이너스의 이유였는데 뭐 사실 팩트잖아요. 서비스 이런 쪽에도 이익이 나는데 이익은 좋은데 판매 대수는 줄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애플이 또 바보가 아닌 이상 뭐 그런 부분들이 본인들한테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하면 덮어버리고 지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그 정도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뭐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플레이스테이션,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보면 이 기계 팔아서 먹고 사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 게임기 말씀하시는 거죠. 게임기 보면 게임기 기계 팔아서 남겨 먹는 게 아니고 사실 뭘로 남겨 먹어요? 게임 타이틀로 남겨 먹는 거거든요. 게임 이 CD 팔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은 뭐 일반적으로 이 뭐 앱스토어 들어가면 무료로 이 들어가는 것들이 많지만 뭐 향후에는 분위기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게 또 뭐 커지면 커질수록 거기에다 뭐 광고가 붙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뭐 이 수익화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기계를 깔 만큼 깔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 어마무시한 속도로 깔아낼 수는 없는 거고요. 어느 시점서부터는 사실 이 상승률이 둔화되는 게 맞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한 맥락이라고 읽는다라고 하면 애플이 이거 수상한데요? 라고만 읽을 것도 사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 가지고 또 뭐 시장의 마이너스를 설명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연말이 다가왔고 미국의 이 소비자 신뢰지수 값은 굉장히 좋았어요. 2000년 9월 이후 18년 내 최대 수치를 보여주니까 뭐 소비에 대해 뭐 임금 상승률도 그렇게 높게 나오겠다. 뭐 실업률 3.7%, 4% 밑으로 계속 찍혀 나오겠다. 뭐 경제활동 참가 인원이 떨어져서 올라온 실업률이 아니고 잘 나온 실업률이 아니고 경제활동 참가율도 긍정적인데 실업률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라 이거는 뻥카 아니거든요. 이건 진짜 잘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임금 상승률 올라오고 있으니 뭐 사실 버는 값이 늘었으니까 쓸 값도 늘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기대값 뭐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 거꾸로 나왔네요. 이거 미국입니다. 이거 네. 자료를 잘못 집결하신 것 같아요. 한국이 저렇게 지표가 좋으면 한국이 저렇게 나왔으면 참 좋을 걸 그랬네요. 네. 네. 옆에 게 이제 이 미국 건데요. 저 한국 건데요. 네. 차이가 나네요, 그죠? 네. 그래서 요 미국의 컨퍼런스 소비자 신뢰 지수가 앞에 거고 한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뒤에 겁니다. 기대를 담아서 저렇게 바뀐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 이 심리값은 뭐 보시는 바 그대로 뭐 굉장히 좋죠. 한국 거는 거기에 못 미치긴 합니다만. 또 하지만 우리가 뭐 이 연말이면은 사실 우리도 소비 데이터 높아지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 뭐 찬바람 불면 또 배당에 대한 기대, 뭐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좀 남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단순히 좀 장중에 수급이 찌그러지면서 밀린 걸 가지고 뭐 아이고 다시 되밀리나 봅니다. 이렇게 읽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주식의 변동성도 올랐고 채권의 변동성, 무브값도 올랐고 뭐 그러면은 사실 시장이 좀 위태위태합니다라고 설명을 하려면 환의 변동성이 올라야 되거든요. 사실 환의 변동성이 동반되지 않는 위기는 없으니까요. 근데 이 환 변동성이 안정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위기를 읽을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소위 레벨을 좀 내줬는데 우리 주식 거래하면서도 이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이 위에 저항선 값이 한번 뚫리고 나면 그게 뭘로 바뀌어요? 지지선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과거 오랜 기간들 뭐 놓고 보면은 우리가 한때는 뭐 꿈의 숫자가 1000P였던 적도 있었고 1000P 넘으니까 뭐 2000P 쳐다보다가 2000P 넘고 나니까 뭐 그 이상 와 있는 상황인데 이 마디목 지수에 대한 이 지지선 설정값은 무시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레벨을 지킨다라는 측면에서 위기 상황이 아닌데 레벨이 무너질 리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놓고 본다라고 하면 밑으로 시장 읽을 만한 분위기 아닌데 워낙 시장이 안 되니까 밑에 쪽으로 많이들 제안을 줬었던 것 같아요. 뭐 1700P가 어쩌고 뭐 잘하면 1700도 깨진다. 뭐 이런 얘기 주고받았던 게 불과 얼마 전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적어도 그런 잡소리만큼은 뭐 뒤로 쏙 들어간 상황이니까 뭐 함부로 밑방향으로 이제 계속 보는 전략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뭐 결국은 센티멘트에 이제 의존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수급 의존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어제도 똑같은 그림이 나왔고 최근에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요. 막판 동시효과 10분 동안에 외국인들 수급이 쭉 치고 올라오는 경우가 요즘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은 ETF 관련된 물량이 종가에 비차익으로 올라타서 들어올 때 이런 그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 보게 되면은 뭐 아시아 지역도 그렇고 한국 지역 쪽으로 봐도 포트폴리오 자금이 이제 더 이상 유출세가 아니죠. 10월 달까지는 큰 유출세였거든요. 이게 일단 진정되는 움직임이고 이 진정되는 움직임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비차익단이 다시 한번 가세를 하기 시작하면서 요즘 막판 수급에서 돌아 나오는 그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녹여본다라고 하면 장중에 수급 가지고 뭐 들쑥날쑥한 거야. 우리가 지금 V턴을 생각하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어느 정도 회복기에 받아내야 되는 그림으로 보고 있고요.
함부로 이제 밑에 방향으로 이제 방향을 찍어서 주식을 다 뭐 비우고 가는 전략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경계해야 되는 상황으로 읽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제 일부 밀렸지만 우리 일부 밀릴 거 알고 시작했잖아요. 생각보다 좀 더 밀린 것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읽어내시면 오늘 시장에 대한 기대값 안고 가는 데는 큰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하단에 대한 그 우려감들은 상당히 좀 잦아들었고 이제 지수대로만 이제 생각 없이 던지던 건 우려했었잖아요. 뭐 그쵸? 1,800, 1,700. 근데 다만 이제 조금 한 가지는 하단에 대한 우려는 제한적인데 그러면 상단으로 또 사실 갈 수 있는 게 얼마나 있느냐 여기가 좀 고민이 있는 거예요. 모멘텀을 끌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싸다라는 이유는 하방 경직성을 줄 수는 네. 있지만 뽑아 올리는 재료로서는 부족한 게 사실이니까요. 사실 모멘텀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모멘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렇죠. 어제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업종은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뭐 제약바이오 쪽이었습니다. 근데 뭐 뉴스서부터 먼저 한번 보면요. 먼저 유한양행 얘기인데요. 유한양행이 어제 기술 수출 1조 4천억짜리 발표를 하니까 어제 유한양행이 상쳐가지고 시가총액이 2.8조거든요. 네. 그러면 상치기 전에는 시가총액 어제 30% 상한가를 반영을 한 시총이 2.8조니까 상치기 전에는 2조 그냥 2조라고 봐도 되는 거였어요. 네. 그리고 게다가 이 기술 수출 발표 전에 이번에 유한양행 실적 발표 완전 어닝 쇼크 나오면서 급락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불과 이틀 전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여기서 나온 뭐 급반전인데 우리가 이거는 뭐 예전에 한미약품을 보면서도 우리가 몸이 기억하죠. 한미약품이 기술 수출 라이센스 아웃 뭐 얘기하고 나서 그 날아갔었던 그 시세를 기억하다 보니까 그럼 시총 2조짜리가 기술 수출 1.5조짜리면 1.4조짜리면은 이건 뭐 거저네 이 얘기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어제 뭐 상한가 뭐 점상이죠. 예, 점상 줬었던 상황인데요. 근데 내부로 들어가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기술 수출했다가 엎어지는 경우도 우리가 못 본 거 아닙니다. 물론 맞죠, 네. 초반에 초치려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뭐 과거에 움직였었던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면 기술 수출 엎어지는 경우도 여러 번 봤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 유한양행의 이 레이저티닙 같은 경우에는 이 원 개발사가 따로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오스코텍의 자회사 이 제노스코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이 들어오는 돈들의 한 40% 정도는 또 띄워줘야 돼요. 그럼 이 숫자 1.4조를 그냥 다 읽으면 안 되거든요. 그나마 좀 긍정적인 거는 이 계약금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 뭐 500억이 넘는 돈인데 이건 반환 의무가 없는 돈이니까 이거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 가지고 점상을 찍었다? 이건 좀 약한 얘기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일단 안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 제약바이오의 일반적인 시세를 다 끌고 올라간 이 대표성 뉴스였는데요. 계속될 겁니다 라고 읽기에도 또 무리가 있으니까 잘 아시는 분들은 제약바이오만큼 쉬운 쪽이 없대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근데 저처럼 모르는 쪽에서는 또 제약바이오만큼 모르는 쪽도 없어요. 그리고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제약바이오 담당 애널리스트도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어닝 쇼크입니다. 목표가 대폭 하향. 그렇죠. 네. 이거 발표하고 나서 기술 수출 점상. 이거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 애널리스트들도 엇박 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그거보다 더 어렵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냥 최대한 단순하게 읽으면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낙폭으로 따지면은 사실 헬스케어가 엄청 많이 빠졌어요. 특히 코스닥에서 헬스케어라고 한다면 뭐 엄청 많이 빠졌죠. 뭐 반대매매의 영향도 뭐 온몸으로 두드려 맞은 대표 업종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었던 이 낙폭에 외국인들도 뭐 최근 공매도 포함해가지고 비중이 급격도로 떨어지고 있었던 이 상황이니까 주가가 안 죽을래 안 죽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거기서 돌아 나온 뭐 반등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어제 분위기 오늘도 이어지고 내일도 이어지고 계속 갑니다. 이렇게 읽기에도
충분한 무리가 있으니 이건 좀 참고해 봅시다라는 거고요. 어제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유가가 빨리 가는 거 원치 않는다. 이란의 제재가 본격 부활이 됐고 물론 이 한국을 포함한 8개국인가요? 유해국을 또 줬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쪽에서도 이 엿볼 수 있는 대목일 것 같은데요. 여기 한번 보시죠. 2018년도에 상품 시장 한번 보시면요. 유가가 최근에 그렇게 빠져도 이 연수익률을 보게 되면 유가는 아직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뭐 수급적인 이슈가 뭐 이 가미가 많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상품 시장에서 마이너스를 끌고 간 쪽은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뭐 비철이 뭐 유난히 약했으니까요. 비철 약한데 최대 이유는 뭐였을까요? 미중 무역 전쟁이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 얘기가 잦아드는 시점이 되면 분명히 상품가에서는 반등을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서 뭐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얘기가 는다라든지 최근에 중국에서 부양책 얘기가 솔솔 흘러나오고 있으니까 뭐 여기에 대한 기대값도 포함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비철에 대한 반등세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 기본이잖아요. 예, 네. 뭐 미스터 마켓, 예, 닥터 쿠퍼 별명을 갖고 있는 뭐 기본 경기값으로 볼 수 있는 비철 대표 가격인데요. 먼저 이제 생산을 보게 되면 광산에서 캐내는 것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돌덩이를 캐내는 거죠. 돌덩이를 깨내는 것도 떨어졌고 캐낸 돌덩이에서 구리를 발라내는 것도 떨어졌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구리 생산량은 어떻게 됐다는 얘기일까요?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구리의 재고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뭐 가격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가격이 약세였기 때문에 재고를 쌓으려는 니즈가 전혀 없었겠죠. 근데 만약에 이 분위기가 인프라 투자나 뭐 미중 무역 전쟁 뭐 우려 감소나 이런 부분들을 타게 되면 소위 말해서 반등을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LME 위크에서 발표 나온 거 보니까 뭐 구리값 반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놓고 보면 최근에 일단 이 반등세 시동을 좀 거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즘 뭐 시장이 이제 저점 찍었다라고 판단되니까 뭐 종목들 얘기를 이제 슬슬 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풍산 3만 원이면 싼 줄 알았어요. 풍산 3만 원이면 거절하고 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뭐 10월 달 주가가 무너지면서 풍산이 뭐 속절없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요 며칠 사이에 풍산의 반등이 사실 또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구리 가격과 풍산 가격은 뗄래야 뗄 수 없거든요. 동행입니다. 그래서 반등에 대한 기대가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뉴스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면 뭐 낙폭과대주에서 뭐 괜찮은 종목들 골라내는 시점이니까 오늘은 풍산 같은 건 어떨까라고 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지난번에 실적에서도 3분기 영업이익이 뭐 굉장히 부진했었는데 이 메탈 관련된 손실으로 반영된 것만 180억입니다. 그러면 3분기 영업이익이 115억 나왔었는데 이 메탈로스만 180억이면은 사실 이거 아니었으면 괜찮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워낙 급하게 빠졌던 이 구리가에 대한 뭐 피해를 이 주가가 좀 녹였을 뿐이지.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반등 나오면 얘기는 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이슈로 읽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풍산을 좀 노려볼 관심 가질 종목으로 얘기를 하셨고요. 유한양행은 안 그래도 어제 아침에 저희가 방송 시작하면서 1조 4천억짜리 소위 이제 잭팟을 터뜨렸다 그래서 이제 방송 끝나고 저희가 차 마시면서 그랬어요. 개발비를 얼마나 썼을까? 1,000억 안 썼을 텐데 그랬는데 78억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벤처 투자해주고 이러면서 같이 상생하는 모델이라 1조 4천억 뭐 다 안 들어와도 지금 받은 거면 560억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죠. 벌써 7배 남겼다. 그다음에 이런 스스로 아주 정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죽어라고 신약 개발해서 될 동 안 될 동 하는 것보다 이런 벤처 업체들은 같이 협업하고 바이오의 길을 찾는다. 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자, 전략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표 보고 네.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빨간색만 보자고요. 우리가 네. 기준을 요즘 계속 외국인 수급으로 잡았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기준을 바꿔서 시장을 읽으면 안 되겠죠. 어제도 먼저 여기 그림에서 보신 앞에 건 선물입니다.
선물 시장 쪽에서의 움직임을 보면 장 초반 외국인들이 밀더라고요. 시장이 뭐 속절없이 빠지죠. 네. 그리고 나서 끝날 때 쭉 올려놓고 플러스 반전. 뭐 현물값 뭐 어제 장중 내내 누워 자더라고요. 그러다가 막판 10분 동안에 확 끌어당기는 이 모습. 그러면 우리가 기준을 빨간색 외국인으로 잡고 봤으면 눌러내는 수급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흔들린 건 우리 시장이었고 우리 마인드였던 거지 뭐 시장의 수급이 흔들렸다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시장. 금요일 반등폭이 컸으니까 일부 내줬던 시장. 오늘은 반대로 읽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예, 장혁의 마켓 시그널 오늘도 시장에서 어떻게 중심 잡고 가셔야 될지 시그널들을 신호들을 드렸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장용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